네, 안녕하세요. 레디앙의 유아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타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타다가 이제 이용자가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제 기사와 차가 오는 유사 콜택시의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쏘카를 모회사로 두는 VCNC라는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VCNC와 계약을 맺은 인력업체가 기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하면, 타다가 한창 운영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 7월에 그 택시제도 개편안인가요? 그걸 내서 이제 현재 이 방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을 놓고 이게 타다 제도화법이냐, 타다 금지법이냐 논란이 많은데, 플랫폼 노동, 플랫폼에 관해서 좀 전문가시죠? 우리 라이더 유니온의 정책 국장님, 이영주 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영주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왜 갑자기 저를? 네, 네. 그 지금 타다 금지법이냐, 타다 제도화법이냐, 이걸로 지금 정부와 타다 쪽에서 지금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요 쟁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간략하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우선 좀 필요하고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전에 어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승객을 어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날라다주는 사업을 하려면 국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택시만 그게 가능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균열을 일으킨 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우버라는 게 상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3년 7월 정도부터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와 갈등도 있고 뭐 국가나 지자체 쪽에서도 약간 규제할 필요성을 느껴서 2014년 10월 정도부터 법이 막 발의가 돼서 2015년 5월에 우버를 금지하는 우버 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택시는 지금 이렇게 불편한데 우버까지 막아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맞아요. 승객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조치가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카카오 택시, 카카오가 옛날에 했던 그거. 카카오 카풀. 카풀.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여객자동차법의 81조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렌터카를 빌릴 때 그 렌터카에 그 기사가 없으면 곤란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허용한다는 게 이제 지금 타다가 기대고 있는 시행령 그건가요? 예. 시행령,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의 1호 바항 인데요.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그 당시에 렌터카 협회나 이런 데가 들고 왔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갔는데 이게 뭐 회식을 하고 아니면 무슨 회갑 잔치 이래서 뭐 어디 가든 교회로 놀러 가서 막 다들 술을 마셨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 거기서 대리운전을 어떻게 부르냐. 그리고 가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차로 움직이기 불편하다. 또는 외국에서 무슨 손님이 오셨다. 공항에서 택시 여러 개 나눠 타가지고 학술대회, 학회 이런 데 옮길 때마다 택시를 다시 잡아드려야 되는 거냐. 힘들다. 그러면 전세버스를 그렇다고 45인승을 빌릴 수도 없으니까 한 7, 8명 타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렌터카를 빌리면서 기사도 좀 이렇게 붙여달라. 그걸 허용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택시 쪽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 보면 또 그걸로 택시 영업하려는 거 아니라고 반대를 했었고요. 그때 나온 묘수가 설마 11인승 정도 되면 그 큰 차로 1명, 2명 태우고 택시 영업하겠냐. 이건 좀 허용해 주자라고 해서 택시 쪽에서도 그래 11인승 정도면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걸로 정말 택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검은색의 승합차 비슷한 거에 타다 써 있고 큰 걸로 움직이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11인승 카니발로 주로 이제 저도 주로 국회에서 카니발. 몇 번 봤어요. 예,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택시 기사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바로 그거죠. 예. 이제 그래서 타다 금지법이라는 거는 원래 취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번에 그 12월 6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에 보면은 앞에 단서가 더 붙습니다. 원래 취지처럼 관광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가면서 잠깐 30분, 1시간 타는 걸로는 못 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타다의 주력 사업인 타다 베이직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반 택시처럼 운행은 못 한다는 거죠. 정말 공항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6시간 이상을 외국 관광객들 모시고 다닐 때만 쓸 수 있는. 지금 타다는 거의 다 그러면 영업 안 되는 거죠. 예,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사 콜택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 뒤에 법이 어떻건 간에. 근데 지금 타다 측은 우린 택시가 아니다. 택시 업계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타다에서 얘기를 하는 건요. 사실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와닿지는 않는데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 경제라고. 그런데 승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택시인지 모빌리티인지 여객운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택시 잡히다가 안 잡히면 타다 앱 깔아가지고 그쵸. 부르고 타다가 안 잡히면 요새 뭐 온다 택시도 나오고 뭐 엊그젠가는 카카오 벤티도 나왔다는데 아무거나 일단 오는 차를 타고 이렇게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그냥 택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그쵸.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거기다 붙인 거네요. 현재 그렇죠. 서비스의 내용만 놓고 보면 뭐 택시 서비스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월 28일 날 검찰이 그 소카의 이재용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그리고 소카와 타다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허가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 거다. 그러니 면허를 받지 않고 한 거니까 불법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은 불기소로 송치를 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조항의 관행적인 부분을 또 뭐 어쨌든 이 정부에서 뭔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건 아니다. 엄격히 해야 된다라고 기소한 거고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지 왜 이렇게 뭐 엄격하게 빨리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니다. 엄격하게 할 건 해야지. 그래서 논란이 지금 붙게 된 거죠. 그게 참 기류가 어려운데요. 이 택시 서비스라기보다는 승객을 어쨌든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우버금지법 얘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택시의 불만이 무엇이냐, 서비스에 불편한 거냐, 아니면 뭐 택시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다소 지지부진한 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카풀이나 타다가 들어오면서 논의가 확 빨라졌고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가맹 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7월 7.17 국토부의 그 개편안에 대해서 타다가 계속 찬물을 끼얹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타다는 선두 사업다 보니까 뭐 국토부에서는 사실 면허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면허를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주고 그 대신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거에 대한 기여금을 내게 해서 그걸로 좀 택시 사업 쪽과의 완충을 하려고 했던 건데 타다가 떡하니 2020년에 우리는 택시 타다 10,000대 만들겠다. 네, 그냥 뭐 되게 도발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에 검찰이 훅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 기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파견법 위반도 혐의에 있잖아요. 혐의 공소장에는 아. 파견법 위반은 얘기하진 않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검찰 공소장에서 검찰이 써놓은 타다의 사업 내용을 보다 보면 네. 그냥 노동법 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이건 파견법 위반인데 할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그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맘만 먹으면 파견법으로 기소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타다 측에서는 파견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주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인즉슨 현행 파견법 위반이라는 걸 스스로들 인정한다는 네. 얘기죠. 근데 검찰이 거기까지 물고 들어가기에는 확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검찰에서는 최소 기소만 하면은 재판 중에 어차피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사실 테니까.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듣기로는 사실 결론이 이미 났어야 되는데 아직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10월 28일에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타다는 혁신인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 마당에 고용노동부가 이거 불법 파견인데요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거기까지 걸고 넘어지면 정부랑 진짜 한판 붙자는 형태가 되니까 검찰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타다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타다금지법을 반대해달라는 청원에도 상당히 좀 호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택시 산업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친절하고 승차 거부 뭐 이런 기존에 여러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그걸 이제 긁어주는 방식인데 실제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긁어줘야 되느냐? 새로운 택시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타다도 좀 지나면 더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아니다. 경쟁 체계로 가면은 당연히 서비스 나아질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전문가가 말씀하시길. 사실 타다에 대한 선호를 하기보다는 택시에 대한 반감인 거죠. 네. 택시 서비스 타다가 좋다고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 보면 뭐 이재용 사랑해요, 타다 사랑해요라기보다는 택시에 타다를 탔는데 냄새가 안 난다. 그렇죠. 택시를 탔는데 클래식 음악 틀어준다. 상대적인 아저씨가, 거죠. 상대. 예,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렇죠.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 얘기 안 그렇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 많은 꼰대짓 안 한다. 꼰대짓 안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어. 젊은 여성들이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이런 것이 기존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타다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타다 이외에도 최근에 플랫폼 사업자로 뭐 마카롱 택시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 벤티 그건 또 심지어 스타렉스나 카니발이거든요. 그런 큰 택시들이 어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같은 편리한 서비스를 하면서 꼭 타다를 고집해야 될 이유들이 없을 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왜 타다만 혁신이냐? 경쟁하면서 다른 혁신도 그쵸.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보는 예, 거죠. 예.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건 공급자의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차가 안 되는 상태의 현재 택시 업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분들 예. 분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의 감차 아니면 혹시라도 그래 어떤 전환에 대한 비용들은 분명히 정부가 책임져야 돼. 확장시켜 놓은 건 정부 책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잡아버리니까 막 지금 막 묶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타다가 좀 여론전을 처음에 펼치면서 어떤 혁신의 기수로서 우리는 기득권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자충수가 된 측면도 택시 있을 기사들을 거예요. 기득권으로 그렇죠. 보는 거죠. 근데 택시 기사들은 왜 우리가 기득권자냐라고 하다가 그쵸. 분신하고 막 스트라이크 하니까 심지어 원래 5월에 분신하신 택시기사 사건을 놓고 죽음을 상업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하고 나니 오히려 어떤 벤처 기업의 초기 주자였던 뭐 이찬진 씨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창업하셨던 김정호 대표 같은 분들도 아니 이건 정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여론이 약간 돌아서면서 좀 주춤했었죠. 오버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타다 니네 오버하지 마라. 웃기는 짬뽕이다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사실 묘한 사실 좀 복잡한 여러 다층적인 대결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풀이나 타다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 자체를 보면 요거를 이제 관통하는 메시지가 공유 경제 혁신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다가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요런 문제보다는 뭐 혁신 경제, 공유 경장, 4차 산업혁명 요런 것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거. 지켜보다 보니까 3단 논법이 있는 것 같아요. 혁신 경제는 좋다. 플랫폼은 미래다. 어떤 그 모빌리티 산업은 피할 수 없다. 외국도 다 한다. 이건 돈이 된다. 지금 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우리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명제가 있고요. 대명제 하에서 타다는 그 혁신이다. 타다는 플랫폼이다. 타다는 미래다. 그런데 미래인 타다를 가로막고 발목 잡고 목 조르는 낡은 규제, 기득권, 관행과 싸웁시다. 승객 여러분 도와주세요. 좀 그런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죽하면 타다 구속 기소 나왔을 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냈던 성명서에 보면 타다를 금지하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AI를 발목 잡고 양자 컴퓨터까지 반대한다는데
타다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무슨 그거죠. 상관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는 거라고 하면 어느 차원에서 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나요? 정리라고 표현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예. 논의 자체가 좀 기름기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론전으로 프레임을 잡다 보니까 혁신이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뭐 서비스 혁신인지 무슨 혁신인지보다 그냥 혁신이니까 다 양보해라 그렇게 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혁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자.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어야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할 거면 좀 그런 가치 있는 혁신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무허가 노점상이 있는데 떡볶이 맛이 너무 혁신적으로 맛있어서 손님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 그게 갑자기 합법이고 좋은 거니까 막 다 장려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혁신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회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여론을 몰고 가고 그런 것들이 우선 좀 걷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혁신 맹신주의에 약간 빠져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조금 더 드는 것 같네요. 구체화돼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택시는 감찰을 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일정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정부가 이거를 죽이고 이걸 살리려고 하나라고 하는 택시 기사들의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자연 감소분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일정 정도 이제 정부에서 이걸 키고 이걸 죽이려고 한다. 이게 저항감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감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있잖아요. 뭐 서울은 몇 대, 어디는 몇 대 이렇게. 그리고 감차 그 가격 보상하는 가격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정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상들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과 합의를 해주면 좀 될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그냥 막무가내로 당신들은 기득권입니다. 나가십시오. 없어질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고 하면서 공유 경제를 주창하는데 전혀 구산업과의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어차피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 택시가 자기 재산의 큰 부분인데 예. 그걸 이제 일종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예. 개인 맞습니다. 재산을 완전히 뭐 사실 그거밖에 없는 분들이 그렇죠. 많을 텐데. 퇴직금 다 쏟아붓고 그렇죠. 그런 그런 분들이 것들도 많으니까. 사실은 다 돌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음.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찬진 대표나 김정우 대표 같은 분은 처음에 정당하게 택시면허 사서 들어와라 그러면 라고 말했더니 그걸 왜 기업 보고 사라고 하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져야지. 기본소득 좋은 거 있지 않냐. 이런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좀 무책임하다는 그렇죠. 생각들이 전혀 맥락이 안 예. 맞는 얘기를 하는 부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본인이 이게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들일까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뭐 궁금해요. 혁신에 취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혁신뽕. 예. 약도 없다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영주 국장님이 보시기에 혁신의 방향성,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기술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이나 경제적인 구조, 산업의 형태가 분명히 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건데요. 네. 다만 그걸 너무 포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갈등은 좀 지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네. 사람이 있는 혁신, 사람이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편파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